정부 조달 전자입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나라장터에 등록은 의무사항입니다. 아마 많은 업체가 나라장터에 등록을 하셨을 텐데 등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등록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등록하면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나라장터 g2b.go.kr이 나라장터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등록에 대해서는 제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자세히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나라장터 이용 가이드 있지요? 이용 가이드에 굉장히 자세히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588-0809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이제 좀 의아한 표정을 짓곤 하시는데 등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등록을 하면서 몇 가지 이제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용자 가이드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안내 전화가 굉장히 친절하게 잘 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등록할 때 예를 들어서 공고문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업종에 대한 내용 이것을 이제 잘 설명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나라장터의 국가개혁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입찰 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붙이고자 할 때는 이영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 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라고 국가개혁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명시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낸 세금, 국민이 낸 세금을 받은 곳이 공고문을 낼 때는 무조건 전자조달 시스템, 다른 말로 하면 나라장터가 되겠죠. 나라장터를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낸 세금을 이용해서 공고문을 내는 기관을 통칭해서 수요기관이라고 하죠. 수요기관은 국가기관,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을 지칭하고요.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약 5만 7천 개 수요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 7천 개 수요기관은 국가개혁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나라장터의 공고문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되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입찰자는 공고문을 찾기 위해서 5만 7천 개 사이트를 다 다닐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 예외 규정이 뭐냐면 이건 나라장터에도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5만 7천 개 수요기관 중에서 자기네 자체 입찰 사이트를 갖고 있는 곳이 여기서 보시는 한전방위사업소 여기는 자기네 자체 입찰 사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자기네 자체 입찰 사이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째, 여러분들이 입찰을 보기 위해서 나라장터에 등록은 의무사항이지만 여기는 따로 또 등록을 다 맞추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전이 대표적인데요. 한전 발주처 세무관은 공고문을 만들어서 두 군데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장터, 하나는 한전 자기네 입찰 사이트. 자기네 입찰 사이트가 있으니까 자기네 입찰 사이트도 보내겠죠. 그런데 한전에서 한전 공고문을 보신 분은 금액을 쓸 때 입찰에 참여할 때 거기서 그냥 로그인해서 쓰시면 되는데 나라장터에서 한전방위사업청 토지주택공사 여기에 있는 공고문을 보신 분들은 다시 각 입찰 사이트에서 투차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장터 외에 여기에 각각 등록을 하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것 때문에 나라장터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라장터를 보면 우리나라 수요기관의 모든 인락찰 정보를 다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의외로 입찰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 중에서도 나라장터에 모든 공고문이 나온다고 착각 아닌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나오는 이 페이지에서 지금 보시는 여기 기관들은 자기네 자체 예산으로 발주하는 것은 나라장터에 보내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직 2020년도 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정부 조달은 135조 정도를 계약을 했죠. 2019년도에 100만 건의 공고문으로 135조를 계약을 했는데 나라장터에는 약 70조 정도밖에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약 70조의 계약분은 어디에서 했냐면 여기 각 사이트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계약분의 반밖에 나오지 않는다. 나라장터에는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한 거하고 위배되지요. 그러면 5만 7천 개 사이트를 다 다니면서 수요기관 사이트를 다니면서 입찰을 봐야 되냐, 공고문을 수집해야 되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입찰 사이트, 제가 몸담고 있는 인포 같은 입찰 사이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입찰 사이트에서는 모든 수요기관의 임낙찰 정보가 다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라장터 등록을 할 때 업종이 구분되어 있지요. 나라장터 업종은 크게 공사, 용역, 물품, 외자, 리스, 비축, 기타 이렇게 7가지 업종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통상 외자, 리스, 비축, 기타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고요. 이게 특이하죠. 공사, 용역, 물품인데 잠깐 볼까요? 외자가 뭐냐면 내자의 반대말입니다. 내자의 반대말이 외자인데, 쉬운 얘기로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죠. 외자는 수입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비축, 뭐 콩, 밀, 뭐 밀가루, 원유 뭐 이런 게 이제 비축이고, 뭐 기타는 뭐 기타 사항이 되고, 리스, 뭐 자동차라든가 뭐 정수기라든가 또 복사기 이런 걸 리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업종에 참여하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공사, 용역, 물품 세 업종에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꼭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사, 시설, 건설 같은 업종이죠. 공사, 시설, 건설 같은 업종입니다. 용역은 용역이라고 하고요. 물품 구매 제조는 같은 업종입니다. 이게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물품 적격 심사 있는데 구매 적격 심사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시설 공고문 있는데 건설 공고문은 어디서 찾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공사, 시설, 건설 같은 업종, 용역은 용역, 물품 구매 제조는 같은 업종이고요. 공사, 건설 업종, 건설 업종은 보면 종합하고 전기통신, 소방, 전문 뭐 이렇게 크게 나누죠. 나누는데 이건 대부분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등록이 되어 있어야 참가 자격을 획득하게 되기 때문에 협회 등록이 제일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굳이 협회 등록이 안 돼도 실적 인증은 받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용역은 일반 용역과 기술 용역으로 나뉘는데, 설계, 감리, 엔지니어링 요게 이제 기술 용역이고요. 나머지는 다 일반 용역입니다. 일반 용역이고, 2021년 1월 현재 보험업의 보험 있죠. 보험이 일반 용역에 조달청 일반 용역에 새롭게 편입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용역에서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일반 용역 적격 심사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일반 용역 적격 심사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경기도 일반 용역 적격 심사가 따로 있고요. 서울특별시 일반 용역 적격 심사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적격 심사는 다 따로따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품 구매 제조는 말 그대로 같은 업종인데, 구매는 이렇게 보시면 되지요. 유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달청에서는 유통업체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달청에서는 뭘 구매를 할 때 대규모로 구매를 하죠. 그래서 유통회사보다는 직접 제조회사와 그 소통해서 거기서 직접 구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조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등록을 하시면 구매로 등록이 되실 거고요. 한 세 가지 조건 정도가 있을 겁니다. 직접 생산 증명서나 공장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뭐 기타 등등 나라장터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등록을 해야 제조로 등록이 된다.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통상 구매, 유통은 5천만 원 미만 정도밖에 못 본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조는 5천만 원 이상을 참여할 때는 제조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참가 자격 등록인데요. 그 나라장터에 등록이 됐다고 해서 참가 자격까지 획득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허가, 인가, 면허 등록이 필요할 때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가 필요할 때는 해당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이 자격의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갖추어야 되고요.
지문보안 기기가 필요하죠. 지문보안. 예. 그러니까 지문보안 토큰을 얘기합니다. 지문보안 토큰은 의무사항이 아닌데 의무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의무사항은 아니죠. 그런데 의무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자체, 조달청, 국방부 다 지문보안 토큰 찍거든요. 지문 찍고 입찰을 봅니다. 거기가 공고문이 제일 많은 데 중에 하나니까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 인증서 주문할 때 같이 주문하시는 게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 입찰서 제출입니다. 입찰서 제출, 이 질문 많이 하시는데, 공고문에 보면 언제 언제까지 입찰서를 제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뭐 어떻게 제출하는 거냐, 어디로 제출하는 거냐 이렇게 문의하시는데, 이것은 나라장터 전자입찰 공고문에 입찰서 제출은 금액을 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금액을 제시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두 번째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